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생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한 정말 다양한 학계의 노력들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인데 저는 오로지 환경 독서학 측면에서 최근에 좀 유의미한 연구 논문이 나온 게 있어서 이거 좀 설명드리고 어떤 걸 조심하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논문이냐면 일단 2026년 4월에 나온 정말 최신 논문인데요. 이 연구진 뭐에 관심을 가졌냐면 바로 나노플라스틱,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도 특히 크기가 아주 작은 것들을 나노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신경계통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봤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논문들은 사실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논문들을 다시 정리한 논문을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총설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리뷰 논문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 논문들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시사한 바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배경은 뭐냐면 이 나노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작잖아요. 작으니까 당연히 흡수될 가능성이 크겠죠. 실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어떤 입장을 냈었냐면 하도 사람들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유가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아주 큰 것들은 절대로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약간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었어요. 근데 그게 벌써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뭐라고 했었냐면 그때 나노플라스틱은 알 수 없다. 나노플라스틱은 알 수 없다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나노플라스틱은 당연히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효과, 어떤 독성학적 결과는 그 당시 없었거든요. 없으니까 당연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입장문을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그냥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알 수 없으니까 추후에 연구되는 걸 가지고 그 뒤에야 이 입장문을 낼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무튼 입장문을 내지 못합니다. 그냥 알 수 없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수많은 연구진들이 이제 나노플라스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구들이 막 이것저것 나와요. 암에 미치는 영향,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 막 연구들이 되는데 특히 이제 신경계통에 미치는 영향들도 이제 당연히 연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연구들이 나와서 이제 그걸 정리한 논문인 거죠. 이 논문이.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나노플라스틱이 너무 작다라는 거죠. 너무 작으니까 흡수가 잘 된다는 거고, 잘 되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축적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일으키는 건데, 일단 이 연구진은 수많은 논문을 분석해 보니까 노출 경로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압도적으로 1순위는 바로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먹는 겁니다. 음식이나 물을 통해 섭취할 가능성이 가장 압도적이다. 이제 우선순위로 꼽고 있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호흡, 우리가 당연히 공기 중에도 미세 플라스틱은 떠다닙니다. 떠다니는데 그로 인한 우리가 노출 또는 피부를 통한 노출도 있지만 주된 경로는 먹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제 뇌 독성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뇌 속에는 혈액 뇌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이제 보호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것이 너무 작다 보니까 나노플라스틱이 너무 작으니까 그걸 통과하더라. 수많은 실험들이 그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냥 통과한 다음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뇌 축적이 되더라. 뇌 축적되면서 신경세포의 손상까지 가한다는 그런 실험 결과들이 명확히 있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과된 것들이 축적된다라고 했는데 축적되는 것들이 주로 이제 해마 쪽에 많이 이제 축적된다라고 실험적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축적이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야겠죠. 그 증상이 중요한 건데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니까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기억력 저하가 확실히 나타나더라. 학습 능력 감소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확실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이제 불러일으킨 게 명확한데요. 그럼 이제 원인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쌓였을 때 도대체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건데 기억력 저하도 유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메커니즘이 뭔가까지도 이제 밝혀냈는데 그런 연구들을 종합해 보니까 핵심이 이겁니다. 그런 나노플라스틱이 이제 딱 많이 노출되게 되면 해당 부위에서 활성산소가 그냥 생성되는 정도가 아니라 과도하게 생성되더라. 과도하게 생성되면서 이것저것 손상을 일으키는데 미토콘드리아도 손상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손상시킨다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이제 증명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동물 실험 결과입니다. 근데 충분히 그런 결과가 사람한테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결과들입니다. 당연히 염증 반응도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흥미로웠던 결과는 뭐냐면 여러 자료들 보니까 이제 또
특이했던 결과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나노플라스틱이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유익균이 확실히 감소하더라.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장내에는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고 중간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서로 이제 균형을 맞아야 되는데 근데 유익균이 이제 감소한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내 미생물이 영향을 받으면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이제 질문 줄 수가 있는데 실제 아직까지 명확히 결론 난 건 아니지만 실제 장내 미생물이 어떤 교란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신경계통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정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런 것들이 밝혀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나노플라스틱들이 장내 미생물에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게 명확하다라고 연구진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제 결론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종일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면 안 드시면 된다. 아주 간단하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당연히 식약처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가장 주된 원인은 먹는 거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1위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겁니다. 페트병 생수가 그냥 압도적 1위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페트병 생수량, 그 생수의 소비량은 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생수병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이 무조건 나온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무리 깨끗한 물을 넣어도 그 용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 원인들에 대해서 메커니즘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다 많이 언급했으니까 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쩔 수 없이 용기에서 발생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강조하는 게 바로 텀블러입니다. 저도 당연히 텀블러 하나 들고 다니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텀블러 좀 들고 다니는 습관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럼 텀블러에다가 정수기 물 담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 정수기 필터도 플라스틱인데 미세 플라스틱 많이 나오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떨어져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나오는 것들이 덩치가 커요. 그 무슨 얘기냐면 미세 플라스틱 거기 그 플라스틱이 그 만만한 소재가 아닙니다. 정수기 필터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걸 써요. 기회적 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그냥 그 정도 압력에서 막 수십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소재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일부 좀 떨어져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사이즈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정수기의 단점은 이제 미네랄까지 너무 많이 걸러버리니까 이제 단점이 있는 거지. 저도 물을 깨끗이 한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어떤 정수기물은 이제 텀블러에 담아 다니시는 게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있죠. 이런 스티로폼 느낌 나는 이런 용기들, 이런 데다 음식 담아서 드시는 거 이런 거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불가피할 때 먹어야겠지만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고 저 음식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드시라는 겁니다. 저런 포장 용기 좀 최소화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랩 같은 거 그냥 감싸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다 그 상태로 뭐 전자레인지 돌린다든지 이러면 절대 안 되십니다. 전자레인지 돌리면 제가 실험해 보면 정말 엄청난 미세 플라스틱 폭탄이 됩니다. 엄청난 음식에 다 미세 플라스틱이 묻어 나오니까요. 뭐 나노 플라스틱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종이컵에다 뜨거운 거 붓는 거 이것도 엄청나게 그 안에 코팅 소재가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미세 플라스틱도 많이 나오니까 나노 플라스틱도 나오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제가 라면 드시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라면도 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겠지만 그냥 봉지 라면 드시라는 거고 불가피할 때 아니면 저는 좀 컵라면들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에 뜨거운 거 붓고 막 이게 마찰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나노 플라스틱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안타까운 현실은 역시 수산물. 예. 이 연구진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적하고 있는데 역시 수산물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수산물은 스스로 미세 플라스틱이나 나노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 수산물에서 나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오염시킨 거예요. 우리가. 예, 여러분과 저가 정말 다 같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지금 바다로 흘러 들어가죠. 폐수나 생활하수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런 수산물에서 나노 플라스틱 등이 많이 관찰되는 거는 이상할 것도 없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특히 이제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현재 바다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서 저도 해산물을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먹는 양과 먹는 횟수는 좀 조절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나노 플라스틱 그동안 너무 많은 연구들이 나왔는데 그걸 정리하는 논문이 최근에 나왔고요. 확실히 신경 독성을 유발한다라는 게 이제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이 계속 연구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뭐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전수조사를 하겠죠. 사람 분석해 봤을 때 확실히 뭐 좀 저런 나노 플라스틱이 많이 관찰되는 사람일수록 뭐 어떤 치매라든지 어떤 인지 기능 저하 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상관관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실제 이런 결과들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결론은 그냥 단순하죠. 늘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면 안 드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참에 좀 생활 습관도 다시 한번 개선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